인공지능 스마트워치와 의료. 뒤에 있냐?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계를 안 하고 댕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배꼽 시계 말고는 없습니다. 광고 좀 부탁합니다. 예. 애플 워치, 갤럭시 워치. 요즘 IT 기술이 엄청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AI 이런 것도 점점 대중화되면서 언급 횟수도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AI 관련해 가지고 또 영상도 많이 뜨고 하던데 네. 스마트워치 관련해서 뉴스를 얼마 전에 봤어요. 이게 바이럴 마케팅인지 모르겠지만 지상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기사인데 최근 기사예요. 네. 아 이건 아니고 저 여자 누군데? 좀 이따 알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음. 일단 스마트워치 경쟁, 미래의 혈당 체크까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 도란맨. 이게 가능할까 생각도 있는데 네. 밤에도 스마트워치를 계속 차고 자면서 그날 수면의 질과 수면 점수를 확인하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스마트워치로 그 사람의 수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수면의 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면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를 파악해야 수면의 질도 분석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그 단계에 몇 분 이상 해야 괜찮은 수면이다. 여기 차서 손목 이것만 확인하는데 과연 그걸 볼 수 있을까? 몇 파까지 검사하는 그런 수준에서 질평가를 하는데 가능할 거라 보시나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금을 봐서 얼마나 사는지도 보는 사는데 사람은 인공지능이 그 정도는 돼야지 이 샤머니즘, 토테미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스마트워치 회사에 이 점쟁이들이 있나요? 점쟁이들이 여기 주식 투자했는지를 봐야 돼. 안 했으면 점쟁이들이 그 사람들의 패턴을 보고 이 사람은 이거다 이러면서 뭐 나중에는 막 스마트워치도 하겠는데 내일은 차 사고가 날 것이니 차를 몰고 가지 마세요. 이거 꿈 해몽 같은 걸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내일 복권을 2개만 긁어보세요. 그 다음은 0.1도 단위까지 잴 수 있는 네. 체온 센서를 넣었는데 이거를 이용하면은 여성의 배란일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제조사의 설명이라고. 근데 저희가 체온을 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고막 체온, 귀로 재는 게 아주 대중적이잖아요. 병원에서 보통 그걸 사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 체온, 그리고 애과, 겨드랑이, 애과 보고 그 다음에 구강도 있고. 진짜 여의치 않은 게 아니라 구강도 제거하는데 근데 저희가 코로나로 손소독제 하면서 막 체온 제거하잖아요. 손 넣고. 네. 근데 손, 네. 손목, 이마. 이마나 이런 거는 신부 체온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진짜 주변 환경에 영향이 많은 건데 과연 가능할까? 나 34.8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바로 구급차 불러주나요? 저체온증 해가지고 저체온증으로 하이포톨미아로 해서 이거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바이럴 마케팅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은 뭐 되긴 된다 이 정도 아닐까? 그 환자들의 맥박을 잴 때 여기 요골동맥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항상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정확한 거는 심전도 찍는 거. 네. 그게 가장 신뢰도가 높잖아요. 네. 지금 있는 그거에서는. 아니면 24시간 홀터를 달거나. 근데 스마트워치로 이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대요. 스마트워치로 그 뭐 스테미일 때 그러니까 심근경색 이런 거를 뭐 알아보고 병원에 한 번 온 적 있어요. 스마트워치에서 심근경색이라고 해가지고 왔대요. 심전도 찍고 했어. 갔어. 그리고 집에 가셨어. 외래로 한번 나오세요 하고 갔어. 근데 심근경색까지는 아니었어요. 부정맥은 맞긴 맞았어. 아무래도 부정맥은 이렇게 말 그대로 불규칙하게 뛰잖아요. 이게 정상 그거와 다르게.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심근경색까지 알아낸다고? 약간 조금 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는. 맞아요. 부정맥이 생각보다 흔하긴 해요. 진짜 치명적이지 않은 그런 부정맥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부정맥 있어요. VPC라 해가지고 그래? 오. 그게 우연찮게 발견된 건데 제가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한때 그 초음파 기계가 한 3억쯤짜리가 있거든요. 네. 큰 기계. 네. 그거를 들여온다 해가지고 초음파 기계 들여오면은 의사들도 그 사용법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마루타 했구나. 네, 그걸 모델한다고 6번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의사 6명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우연히 발견했다. 근데 이거는 신경 쓰다 이거는 전혀 신경 쓸 정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시약하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더라고. 근데 흔하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당황스럽겠다. 왜 노말 사이너스 리듬 안 나오냐고. 이거 기계가 잘못됐는지 네 몸이 잘못됐는지. 과연 3억짜리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 생각이겠죠. 스마트워치로 혈당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혈당을 어떻게 채지? 혈당은 체열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체열 없이 재는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CGM이라고 들어봤나요? 들어본 것 같아. 이렇게 표피에 침 같은 그것도 침이 있더라고요. 그냥 테이프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걸 바늘 같은 거 꼽아가지고 알아. 지속적으로 하는 거. 맞아. 그 제품 이름은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 이거 휴대폰으로 보더라고요. 자녀분들이 이형성 당뇨 이런 사람들이면 그 부모님들이 휴대폰으로 지금 당 체크를 막 이렇게 그냥 실시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약간 좀 A라인처럼 그 실시간으로 BP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더라고. 오, 그런 게 있구나 싶었어. 나도. 네, 그게 지속 혈당 모니터링이라고 이렇게 네이밍 되어 있는데 그게 오차 범위가 조금 있긴 해요. 거의 정확하지만 조금 오차 범위가 있어요. 아주 작은 오차 범위예요. 근데 혈당은 그 정도 오차 범위 있어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 한재수 차이 저혈당 이렇게 판단도 될 수도 있으니까. 에이 뭐 그 정도는 뭐 밥 한 숟가락 먹으면 바로 올라가는데 왜 혈당? 그걸 시연 제품을 써보라고 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해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침을 꼽는 건데 그 침이 아주 작은 침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침을 어떻게 소독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막 일상생활 하면서 한 2주 정도 유지한단 말이죠. 이렇게 아무리 멸균적으로 해도 멸균적으로 드레싱한 것도 테가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고 거즈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근데 그 침습적인 처치를 하는데 2주 동안 유지하면은 염증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실제 적용하신 의사 선생님도 여기 붙인 부위가 조금 밝았다, 좀 염증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조금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오차 범위가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과연 이게 침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할까? 시계 바늘 다 스마트워치 안에 바늘이 혹시 뭐 이거 약간 좀 타입이 달라서 바늘 타입 하면 나와가지고 시계줄. 그거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넌 시계 뭐 차고 다녀? 전 시계 안 차고 다닙니다. 저도 시계를 안 차고 다닙니다. 불편하더라고요. 맞아.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 스마트워치 나는 시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뭐 휴대폰이 있는데 뭐 쪼매난 걸로 이거 왜 보나? 뭐 코난도 아니고 나는 좀 불편하더라고. 뭐 일하면서 나는 카톡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일할 때 일을만 하지. 일할 때 뭐 편하다 하면서 뭐 일을 하는데 많이 안 써봐서 제가 활용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전 시계 저는 안 맞아요. 잘. 일단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 시점으로 본다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의료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가벼운 이런 착용 자체에서 그 정도의 진단까지 한다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거에서 아주 유명한 전례가 있어요. 혹시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들어보셨나요? 엘리자베스는 누군지 알고 홈즈도 또 따로 누군지는 알아.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엘리자베스 홈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 한 방울로 모든 병을 다 진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 금액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일루미나티 냄새가 좀 나는데 일루미나티.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혈액 몇 방울로 각종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기를 개발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받았고 여자 스티브 잡스란 별명도 얻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외주업체에 몰래 혈액 검사를 맡겨서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런 게 내부 고발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제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 한 방울로 알 수 있는 것은 혈당과 혈액형 정도. 피 한 방울 알 수 있는 것 요즘 또 있어요. 아이스탯이라고 간이 검사기가 있는데 이제 심장 수치랑 이제 비유행 크레아틴 수치도 한 방울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왜 저 혈액 샘플 모자란다고 왜 자꾸 전화 와? 근데 그게 비급여고 기기도 관리 비용이 꽤 돼요. 그렇군요. 기계를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시계 이런 거는 지금 생각나는 게 그냥 RAT 간이 검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것도 음성이 나오면은 믿을 수 없고 양성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90%는 양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한 그 정도 뭐 나온다고 해서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니즈가 계속 있으면은 그에 대해 개발을 할 거고 경쟁하다 보면은 언젠간 예기치 못한 그런 기발한 게 탄생하지 않을까. 우리 막 250살씩 막 살고 막 그럴 수도 있어. 맞아요. 지금은 기대 수명이 100세 이렇게 막 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막 120세까지 될 수도 있어요. 막 결혼 막 80대 막 하고 막 100살 때 뭐 애기 막 애기 막 낳고 막.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시계 얘기하다가 무슨